오늘 가정상담에서는 아내한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 보험방송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오늘 박사님과 스튜디오에 나와 있으면서요. 박사님 오늘 너무 화사하게 이렇게 봄꽃을 달고 오셨어요. 네, 5월달이 원래 계절의 여왕. 네. 그리고 온 거리가 다 화사하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화사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화사한 색깔로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방송도 화사하게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 주제 제목은 아내한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네, 마치 오늘 왠지 고백을 하실 네, 것 같은 맞아요. 네, 주제 제목인데요. 제가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전 올해 결혼한 지 4년차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매우 예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아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동 둘 다 제가 가끔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아내의 신뢰는 현재 깨졌습니다. 저는 그날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박사님.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굉장히 함축된 사연이에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하기는 좀 네. 그렇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답답하고 맞습니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 네. 또 얼마나 아내 눈치를 보고 있겠어요. 네.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이렇게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네. 또 이렇게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신뢰가 현재 깨졌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사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 사랑보다 더 네. 기본이 더 신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심정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먼저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 사라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잖아요. 네. 자기 살려고 물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라 그러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네. 자기만 살짝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아내를 위험에 그냥 빠뜨리는 그런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회한 때문에 평생을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를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이렇게 본보기 내세우셨어요, 일부러. 그거는 이렇게 남편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월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당장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남편 되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내에게 자기의 그 이렇게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구나 하고 막 그야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말로만 그냥 미안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겉을 이렇게 눈치만 슬슬 보면서 그러고 있는지 네. 어떠면은 편지라도 써서 자기의 진솔한 마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떤 충동적인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마음 아프게 했고 상처를 당신에게 줬고 또 이렇게 이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더 이상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렵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당신이 깨어진 그런 나를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걸로 안다.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참아줄까.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진솔한 마음을 편지로 좀 전달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나고요. 네, 네. 또 이 안에도 또 나름대로 이거 남편 쪽의 그런 호소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내는 또 어떤 마음인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또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어떤 당황스럽고 혼동을 느끼고 또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막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혼이라도 선포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가만히 잠자코 꿀떡 그냥 참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올바른 행동이고 태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큰 상처를 입혔다 이런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뭐 몇 번 이런 반복이 됐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연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도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내분도 사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처음이었다면 어떤 감정일지 궁금해요. 무언가 당황을 했을지 두려웠을지 네 아니면 반복적이었다면 오히려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희망을 찾으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는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처음이라면, 네. 박사님 처음이라 가정을 한다면, 그 아내분도 두렵고 분명 당황하고 그럴 때 또 남편도 지금 아무래도 신뢰가 깨졌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런 스텝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지도 써보고 좀 이런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두지 않고 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약 가능하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은 각자 자기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남편이 욱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폭력적인지 네. 아니면 정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지 어떤 뭔가 이렇게 딱 어떤 단추라고 우리는 얘기했는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유난히 이렇게 탁 반응을 민감하게 보이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주제가 됐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어떤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갖다 탁 건드리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나는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내가 절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나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민감한 뭔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교육 수준,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가 무시당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순간을 제일 못 견뎌 할까. 그리고 트리거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내가 폭발을 하나. 이런 것은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네. 거기는 반드시 요인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성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성장 배경에서 뭔가 아직 채워지지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은 네네.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더 쓰리잖아요. 네. 아물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나. 이거를 심리적으로는 unfinished busin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집안에는 유난히 이런 게 문제가 돼. 뭐 이렇게 대물림을 받는다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거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순간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그게 탁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생 모르고 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네. 게 항상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그래도 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본인이 아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황당함 그 좌절감 이런 데 빠지죠. 맞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또 본인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 프론탈 코텍스 그러니까 이 대뇌에 우리 이제 위치로 말하면 앞니마 조금 두뇌 쪽으로 있는 앞니마에 네. 그런 이성을 관장하는 그런 그 펑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그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면 그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말들을 그리고 제가 아마 우리 박사님과 예전에도 방송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가정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사실 한 번이 어렵지 그 한 번이 지나면 사실 조금 더 사람의 마음이 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금 이제 처음 이런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항상 문제를 논할 때는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논하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담을 받아볼 때 이런 경우에는 따로 각각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게 좋을까요? 부부 상담은 같이 받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상담자들이 이 부부를 만나면 어떤 이슈나 어떤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별도의 세션 따로 갖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따로 한다, 항상 같이 한다 이런 어떤 고정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고 두 사람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리질리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나. 또 생각보다 이 사람은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한 사람은 상처 입은지도 모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같이 하는 게 좋다, 따로 하는 게 좋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일단 같이 와서 먼저 상담자하고 이니셜 세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슈를 나누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말하자면 그렇죠.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대듯이 이렇게 네. 진단을 해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은 같이 하다가 어떻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전문가들은 알아요. 진단을 네. 해보면. 네, 그러니까 네. 그분과 상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를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두 분과 앞으로 나는 8회기 동안 만나는 게 참 꼭 필요한 회기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뭐 4번은 두 분 같이 만나기로 하고 두 번은 각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상담자가 그거를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담자도 나는 따로 하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거 따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네. 그 세션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무언가 상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페셔널한 우리 상담자분들께 이런 상황을 먼저 그렇죠. 이니셜 네. 세션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 그렇죠. 할수 거기서 있도록. 맵이 네.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몸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나 혼자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뭐 위궤양이야, 뭐 위암이야,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데 네. 일단 전문가가 진단해 보면 맞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막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네.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식이요법을 통해서만 네. 천천히 이 몸을 보완하면 되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거는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단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그 진단을 관계 진단을 받는 거죠. 맞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게 왜냐면 사실 요즘은 뭐 유튜브든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비슷비슷한 나와 비슷한 것 같은 어떤 이런 맞아요. 사례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내 얘긴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렇죠. 네, 이렇게 전문 상담자를 찾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렇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우리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도 사람은 똑같은 부분이 많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몸이 다 다르거든요. 네. 컨디션도 다르고 저항력도 다르고 뭐 살아온 여태까지 히스토리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인격 의학이라 그래요. 의학에도 어떤 고정된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폴 튜네르 같은 그런 그 크리스찬 내과 의사였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런 분도 그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병의 증세를 진단하고 치유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네. 나는 인격의학이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네. 그런 의학을 주장했고 평생을 그렇게 의료 행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심리치료사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분야에서 네. 그 나한테 찾아오는 환자를 그냥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증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이 있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저희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꼭 나의 문제, 내가 잘못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인격 의학이라는 네, 이런 것이 발전이 되고 뭔가 그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인격적인 대화와 그 사람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세워줄 수 그렇죠. 있는 성장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이 그런 세션들이 너무 네.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만약 네.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나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하는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감사하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네. 시편 기자가 선포한 것처럼 네, 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것에 맞는 이제 내용으로 나눠주셨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런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욱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의 이것도 저도 이제 여러 사례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를 들켜버린 것 같아서 수치감이나 네, 미안함보다 오히려 수치감이 더 앞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나의 못남을 나는 잊고 있었던 어떤 우리 박사님께서 들춰진 것 같아요. trigger 바로 unfinished business 분명 나는 get over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본인의 실망감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찾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일찍 찾아갔기 때문에 뭐 위암이라든가 이렇게 초기에 발견돼서 쉽게 가볍게 네.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네. 아,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 다 그랬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뭐 상황이 그랬어. 아니면 상대방도 문제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거를 커버하게 되면 네. 그냥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게 이제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이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이렇게 크든 작은 어떤 이슈를 본인이 느낄 때 아, 이거는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고 좋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개인이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주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치유를 받으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아, 그러면 박사님 인격의학 이런 표현도 오늘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좋은 상담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이제 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목회자인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상담 훈련을 받은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적당히 신앙적인 것만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앙적인 건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다뤄야 될 문제지만 네. 어떤 데는 그렇게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이런 이슈들을 다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상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아주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로 상담자.com 네. 여기를 쳐보면 거기 이제 거기다 크리스찬 상담자들인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로 있으니까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도 많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건 훈련이 된 분들이니까 그 쭉 살펴보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네네. 나는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훈련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마음에 사진도 나와 있으니까 인상이라든지 뭐 그분들 내세우는 그런 가치관 원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골라서 본인이 선택해서 만나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자도 본인이 이렇게 만나서 한두 번 만나보면 알아요. 아, 정말 내가 한두 번 만났더니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절대 이렇게 거기 들여진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가 아깝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는 분하고 네. 지속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 여기면 이 정도까지는 난 좋게 하면 거기 본인이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코비드 이후로 줌으로도 많은 세션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부부 상담 아니면 뭐 개인 상담이든 정말 처음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기 가장 좋을까요? 줌이 좋은지.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인펄스도라는 게 제일 좋죠. 뭐든지. 네. 그렇지만 네. 지금 그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이제 이렇게 인펄스로 만나기는 좀 뭔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뭐 나를 어디까지 밝히고 싶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제한이 있는데 이 줌으로 하는 거가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네. 들어서 인퍼슨으로 하면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민망해서라도 그냥 아유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줌으로 할 경우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그리고 내가 또 도움 받고 싶은 영역만 도움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거. 네. 그리고 멀리 계신 지역 속으로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분도 만날 수 있고 또 미국이라고 동부 서부 중부 어느 곳에 계신 분도 괜찮고 네. 거기 그 상담자닷컴에 소개되는 상담자들은 뭐 캐나다에 계신 분, 호주에 계신 분, 한국에 계신 분, 뭐 미국도 뭐 동부에 계신 분, 뭐 여기 캘리포니아 네네. 안에서도 뭐 LA 시
이제 그 카운티 쪽에 계신 분 무슨 오렌지 카운티 뭐 이렇게 다 소개가 돼 있어서 네네. 선택할 수 있어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 지난달 방송에서도 좀 안내해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플랫폼에 여러 상담자들이 소개될 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실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한번 눈여겨보고 시도도 해보고 네, 맞아요. 우리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 세션 뭐 한두 세션을 통해서도 마음의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한다고 그런 결과들이 있다면 분명 그 상담자하고도 맞는 그렇죠. 좀 네. 부분이 있을 거라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또 두 번째로 우리 신뢰가 깨진 부부 관계 그러면 어떻게 점차 좀 회복할 수 있는지 물론 저희가 오늘 방송 시간이 네. 아주 조금 남았는데 네. 꿀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내 있을까요? 남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나. 그거는 그 상대방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그 매너가 항상 젠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신앙적인 거에 우선권을 두는가 뭐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졌다. 이렇게 그 사람마다 밸류하는 그 밸류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산 아내라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을 믿어주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감정적인 은행 잔고라 그래요. 우리가 마이너스 잔고를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렇지만 네. 그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그 예금을 계속 해 나가면 어느 순간 그거는 플러스로 돌이키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잃었는데 마이너스가 얼마큼 됐는지 그걸 어느 정도 가늠을 되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예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두 번 그런 아내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행동, 네. 태도, 또 언어 이런 삶의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플러스가 돌아설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대부분 한 번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7번 정도의 긍정적인 스트로크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와,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대판 그냥 상대방 마음을 상처를 내는 말을 한마디 크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7마디 긍정적인 언어, 칭찬이라든지 고맙다 그러든지 뭐 이런 언어를 7번을 해야 그게 플러스라 돌이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7배를 성경에도 7번씩 용서하라 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나가는 네. 꾸준히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마이너스 나오는 순간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또 플러스가 시작되면 되니까 네. 지금부터 플러스를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참 꾸준한 노력과 사랑과 그렇죠. 참 우리 박사님이 제일 가르쳐 주셨던 미안해요,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인색하지 않게 표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맞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핑계가 좋아요. 네. 가정달에서 요번 한 달 동안은 내가 설거지는 매일 저녁 설거지는 내가 책임져 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렇게 한 달 내내 하기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주면 네.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죠. 맞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우리 방송 이렇게 화사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